자, 이번 시간은 사회 이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이동은 말 그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동하는 거냐? 어떤 사회적 위치에서 다른 사회적 위치로 옮겨가면 그걸 사회 이동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교사 하다가 교사 그만두고 제가 의사를 한다. 그거 사회 이동인 거죠. 그렇죠? 어, 이런 사회 이동은 방향, 세대 범위, 원인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수평 이동과 수직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평 이동은 말 그대로 수평 이동이에요. 같은 위치에 속하는 하나의 지위로부터 또 다른 지위로 옮겨가는 것, 즉 계층 내 이동을 의미합니다. 우리 앞에서 계층 구조 그렸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층, 중층, 하층 이렇게 있는데, 내가 상층에 있는 어떤 지위에서 상층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지위로 이동하면 수평이동인 거예요. 수평이동. 근데 수직이동은요, 사회 경제적 위치가 위 또는 아래로 바뀌는 것, 즉 계층 간 이동을 했을 때 수직이동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상층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임기 마치고 하층에 있는 뭘 예로 들까요? 하층에 뭐가 있죠? 노숙자를 한다고 해보세요. 제가 그러면 대통령에서 노숙자로 사회적 이동했죠. 상층에서 하층으로 수직 이동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대 범위를 기준으로 세대 내 이동과 세대 간 이동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제 얼굴 이동시킬게요. 한 개인의 생애 안에서 위치가 변화하면 세대 내 이동이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생 때는 뭐였다가 고등학생 때는 뭐였다가 지금은 뭐다. 이거는 세대 내 이동인 거예요. 그런데 세대 간 이동은요, 세대를 가로질러. 이 세대라는 거는 내 전세대, 전전세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뭐였는데 우리 아버지는 뭐였고 나는 뭐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세대 간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동의 원인에 따라서 개인적 이동과 구조적 이동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개인적 이동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서 지위가 바뀌면 개인적 이동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서 5급 공무원이 됐다. 개인적 이동인 거예요. 근데 구조적 이동은 전쟁, 혁명, 산업화, 도시화 등 나의 의지를 뛰어넘는 뭔가를 넘어서는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기존의 계층 구조가 변화하면서 발생한 계층적 위치의 변화를 구조적 이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밑에 탐구활동에 닥터지바고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닥터지바고 요즘 여러분 소설 읽어보셨나요? 되게 재밌어요. 한 번쯤 읽어보세요. 여기에서 어떤 사회 이동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모스크바 부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럼 아버지는 부호였죠? 그런데 부모를 여의고 난 가난해졌어요. 이거는 무슨 이동이에요? 세대 간 이동이죠. 세대 간 이동. 세대 간 이동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 서술부터는 세대 내 이동이겠죠. 어릴 때는 가난했는데 의사가 됐고 근위관이 되었고 그리고 농사를 짓게 되었고, 이건 전부 세대 내 이동이 되는 거고,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나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되는 건 세대 간 이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지금 자기가 노력해서 내과 의사가 됐대. 이거는 개인적 이동이죠.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전쟁에 의해서 내가 뭐가 됐다 이러면 구조적 이동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내가 농사를 짓게 됐어. 이거는 구조적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혼란이 수습되는 모스크바로 돌아와 다시 내과 의사가 되었다. 이거는 이제 다시 이제 개인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개인적 이동한 거죠. 그렇죠? 여기 지금 수평 이동, 수직 이동을 따져보자면 부호에서 가난해진 거는 수직 이동일 거고, 여기에서 다시 가난한 위치에서 의사가 된 것도 다시 수직 이동인 거고, 내과 의사에서 군의관으로 갔다, 이거는 수평 이동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산골 마을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게 됐다. 이거 다시 수직 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문학 작품의 사회 이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으면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사회 이동이 잘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를 가지고 폐쇄형 계층 구조와 개방형 계층 구조 두 개로
개념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폐쇄형 계층 구조는 사회이동. 여기서 말하는 사회이동은 수직이동이죠. 수직이동.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사회이동이 원활하지 않은 사회는 폐쇄형 계층 구조라고 한대요. 그래서 인도 카스트 제도의 경우에는 한 번 브라만이면 영원히 브라만이고 한 번 불가축 천민이면 영원한 불가축 천민이죠. 수직이동이 불가능해. 정말 지독한 폐쇄형 계층 구조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사회구성원의 개인적 노력에 따라 지위 획득이 가능한 사회, 즉 내가 비록 지금은 하층이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중층,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회다. 그런 사회를 우리는 개방형 계층 구조라고 한다. 그래서 개방형 계층 구조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주로 발견이 돼요. 그리고 어떤 사회의 계층 구조가 폐쇄형이기보다는 개방형일 때 그 사회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 얘기가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보면 사회이동을 하면 사회이동 시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대. 여기 보면 원초집단이라는 설명이 나오는데요. 원초집단의 뜻은 가족, 친구, 동료와 같은 소규모 집단을 원초집단이에요. 가족, 친구, 동료 집단, 이런 집단을 원초집단이라고 한다. 내가 사회이동하게 되면 원래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이랑 멀어지니까 원초집단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단락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는 개방형 계층 구조를 가진 사회가 국민의 사회통합 수준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폐쇄형 계층 구조는 그렇잖아. 브라만이 불가촉 천민 바라볼 땐 벌레로 바라보는 거고, 불가촉 천민은 브라만 바라볼 때 저 재수없는 나쁜 놈들이라고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런 사회에서는 국민이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국가를 발전시켜 보자라는 어떤 사회 통합 수준이란 게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내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고, 상층에 있는 저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해서 정당하게 올라간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사회 구조, 사회 계층 구조, 사회라면 이제 서로 화합하면서 통합하면서 국가를 발전시켜야겠다라는 또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경쟁을 중시하는 개방형 계층 구조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번 시간에 사회이동의 종류들, 그래서 수직이동, 수평이동, 개인적이동, 구조적이동, 그 다음에 세대 내 이동, 세대 간 이동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수직이동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에 따라서 개방형 계층구조와 폐쇄형 계층구조로 나뉜다라는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 개념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 불평등의 여러 가지 형태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